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조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추랑 새우를 넣은 부추 새우 리조또. 이런 게 있나? 자, 오늘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우선 쌀 1컵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는 이게 몇 g이지? 새우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파 오늘은 1개 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인데요. 보통 이제 마트에 가면은 부추 이렇게 철사 같은 거에 아니면 포장이 되어 가지고 한 움큼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면 되는데 반 정도 쓰시면 돼요. 전부 다 쓰기에는 조금 많고, 이것도 엄청 많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만큼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2개만 썰어주고, 오늘 썰어주는 건 끝나는 거니까. 자, 여기 썰고, 자, 여 썰고, 그 다음에 여기 썰고, 그래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버섯 리조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분 이상 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파가 어차피 나중에 다 익고 나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대충 써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추인데요. 부추는 씻어주시고 1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부추가 섬유질이 많은 편이라서 너무 길게 자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내가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부추만 넣으시면 돼요. 양파를 빼고. 근데 내가 부추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걸 만들어 두십시오. 자, 오늘은 봄 부추가 아주 좋은 봄날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추 리조또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라디오 방송 무엇? 아까 제가 쌀을 1컵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육수는 5배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쌀을 1컵이니까 육수는 5컵, 1리터겠죠? 컵의 용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컵을 200ml로 씁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1컵이 250ml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주시고,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 떠 있는 요 영상 가가지고 봐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치킨 스톡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액상으로 한 거예요. 물 1리터에 액상으로 1큰술을 집어넣은 겁니다. 얘는 파우더예요. 파우더나 큐브 쓰시는 분들, 큐브 같은 경우는 큐브 채로 넣으시면 안 녹고요. 다 빻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액상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불편하니까 가루로 다 빻으신 다음에 그거를 1큰술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1큰술을 넣으시면은 가루가 액상보다 살짝 조금 더 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1큰술에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대신에 한번 짜진 거는 싱겁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자, 불은 제일 센 걸로 켜주시고요. 기름은 3큰술 넣어주시고 양파 다 넣어서 이제 양파부터 볶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 매콤한 스타일이 좋다, 나는 좀 매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마늘을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페페론치노, 고추 같은 거, 건고추를 넣으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불이 완전히 달궈지지 않았을 때부터 양파를 넣고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양파 얼마나 대충 썰었는지 보이시죠? 여기 고다리 같은 건 제대로 썰지도 않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익으면 어차피 얘네는 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거든요, 익으면. 네, 그래서 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양파를 2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와인을 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와인 집에 있으시면 넣으십시오.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괜찮아지죠. 맛이 괜찮아진다는 건 와인 속에 있는 산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맛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와인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산미를 집어넣어서 음식의 느끼한 밸런스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 그리고 수분을 넣어 가지고 얘네가 까맣게 타지 않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걸 할 때는 처음에 마늘이랑 양파를 볶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센 불이 지나면은 얘네가 색깔이 나잖아요.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와인을 넣는 이유도 있어요. 수분이 들어가면은 마이너 현상, 캐러멜라이징 현상이 멈추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색깔이 변하는 걸 막아주고 조금 더 요리를 진행하자라는 의미로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양파 색깔이 슬쩍 변하기 시작했죠? 이때 스탁을 1큰술 정도 넣어줘서 양파 색깔이 추가적으로 갈색이 되는 걸 막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쌀을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파가 약간 안 투명하게 익어져 있는 상태죠. 이게 스웨트 됐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쌀을 한 컵을 넣어주겠습니다. 쌀은 뭐 모든 쌀 다 쓰셔도 좋은데 골든 퀸 3호, 밀키 퀸, 그 다음에 백진주, 요거 3개. 쌀 품종 이름이에요. 임금님 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브랜드고요. 브랜드 말고 품종이 따로 있어요. 고시히카리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혼합종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가 주로 먹는 쌀은 약간 좀 찰진 쌀을 좋아해서 찰진 쌀의 종류로는 골든퀸 3호, 밀키퀸, 백진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하시냐? 인터넷 가셔가지고 사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마트나 소매점에서 파는 건 못 봤어요 아직. 아까 지금 좀 전에 넣은 수분이 벌써 좀 전에 넣은 수분 다 날아갔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리 너. 좀 전에 넣은 뜨거워. 좀 전에 넣은 수분이 다 날아가고 쌀 표면에 약간 갈색이 돌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이때 다음에 육수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시작하고 나서 한 4분 정도 볶은 것 같아요. 양파 2분 볶고 그 다음에 쌀 넣고 2분 볶고 4분을 볶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고요. 자, 타이머는 이번엔 8분만 맞춰줄게요. 지난번에 할 때 버섯이 있어가지고 버섯 수분도 같이 나와서 날리는 것 때문에 10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쌀만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8분 정도 맞춰두시고, 여기 쌀이 튄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이거 좀 식히고 올게요. 자, 이제 8분 지났습니다. 이거보다 후라이팬이 좁으시거나 냄비에 하시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6cm 후라이팬 사용하고 있고, 보통 가정에서 쓰시는 게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일 센 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불의 색이나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후라이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8분이 지났으면은 불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센 불로 줄이시면은 쌀이 전부 다 오동통하게 익기 전에 물이 전부 다 증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을 한 3단계 정도로 중불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자, 아직 재료들을 안 넣었죠. 주재료를 지금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 넣으면은 지금 이렇게 긁어도 아직 묽으니까 바로바로 그 자리에 쌀이 가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찐득해지면은 싹 긁었을 때 긁은 자리가 길이 나면서 되게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요, 세상에.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말로 아무리 해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세상에. 8분 동안은 어디 다녀오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재료 넣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면 안 돼. 음식을 할 때 가지 마, 응? 가지 말고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아까는 이렇게 바닥 까만 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긁어보시면 이 후라이팬 바닥 까만 게 조금 보이죠. 아까는 보일 새도 없이 그 자리를 다 쌀들이 채워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찐득찐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쌀 표면에 있는 전분이 육수를 찐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집어넣은 거는 양파랑 쌀이랑 육수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찐득찐득해지는 건 내가 뭔가 치즈를 넣어서가 아니라 버터를 넣어서가 아니라 그냥 쌀 표면에 있는 전분이 나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그 쌀 3종류 골든퀸, 3호, 밀키퀸, 백진주 이런 애들은 특히나 이런 전분질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아밀로스가 적기 때문에 이 전분질이 해체가 되질 않아서, 그래서 그런 3가지 종류 쓰시면 더 좋고요. 햇반 쓰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크리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햇반은 한번 이미 익혀진 거기 때문에 전분이 다 호화가 된 상태라 가지고 생쌀에서 나오는 이 전분이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니까 생쌀로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이렇게 쭉 당겨도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죠.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했는데 타이머에 두시고 8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5, 6분 정도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농도가 나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쪼르륵 한 걸 좋아하시는 거면 이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 저는 살짝 더 익어가지고 조금 더 빡빡하게 나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부추랑 새우를 지금 안 넣고 기다리는 거는 얘네는 아까부터 넣고 했으면은 부추는 다 녹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색깔도 이쁘지 않게 되고 그러고요. 새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익어서 너무 딱딱해지거든요. 당겼는데 까만색 길이 보이죠? 그 다음에 쌀이 들어가는데 뭔가 약간 꼬물꼬물하면서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요때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어주겠어요. 새우도 넣어주고. 자, 이제 잘 저어주면서 스카스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는 조그만 거 쓰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큰 것만 쓰면은 뭐 큰 게 좋은 거긴 한데, 이거 벤인가? 뭐 어쨌든 항상 큰 것만 하면은 그냥 작은 거 쓰셔도 맛있습니다. 네, 동공지진. 자, 이렇게 하고 금방 익어요. 새우는 작기도 하기 때문에 불을 꺼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버터를 넣을 건데 이제 이러시면 이제 이렇게 악플이 몇 개 달려요. 버터가 집에 어딨냐? 있으시면 쓰시고요.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터를 넣는 거예요. 안 넣으셔도 된다니까. 네, 저의 입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이게 몇 인분인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눠 먹는 사람만큼이 이제 몇 인분이겠죠? 2명이 먹으면 2인분, 혼자서 먹으면 1인분, 뭐 그런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어딨어, 세상에. 이거 1인분 아닙니까? 자, 농담이고요. 자, 그냥 일반인들 기준으로 한 2분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저랑 이제 아내랑 먹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 배가 부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준을 제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크림을 넣지 않아도 촉촉하고 치즈를 넣지 않아도 끈적끈적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쌀만 적당히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봄부추가 되게 맛있을 때예요. 부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는 작은 걸 쓰시는 편이 입에서 씹을 때 한 입에 씹혀가지고 좋습니다. 뭐라고요? 랍스터를 쓰고 싶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냥 만두소죠, 만두소. 매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제가 새우랑 부추 이런 거 넣으실 때 뭐 이런 거 청양고추 넣어주시거나 청양고추 파우더, 청양고추 액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 치킨 스톡이랑 같은 회사 거네?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안 해. 사진을 안 찍었네. 저는 이제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만든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